맺지 못할 인연이랑 생각을 말자. 연중기획 뮤직 다큐 노래는 나의 인생. 영원한 스타 남진.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장혜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노래가 있고요. 세월이 흘러도 좋아했던 가수 한두 명의 이름은 가슴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감동을 주었고 때론 더 없는 흥겨움을 주었던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새로운 형식으로 정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우리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그 인기의 뒤편엔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도 매월 한 차례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스타 남진의 노래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남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가슴 아프게. 뮤직 다큐 노래는 나의 인생은 웅진닷컴 삼성캐피탈과 함께합니다. 남진의 전성기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30년이 지난 2002년, 오늘의 팬들은 남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남진 씨는 우리 그때 그 시절에 60년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수예요. 제일 멋있는 가수고 미남 가수고 또 그 제스처가 멋있고 아무튼 너무너무 멋있어. 뷰티풀 엑셀런트 베레베리고 오 그대여 편치 마호. 남진 씨 노래 싫어하는 세대 40대 이상 아마 없을걸요. 나훈아 씨하고 그건 좋죠. 일단 그분이 불러 추진하는 게 트로트 아니에요. 마음에 와닿잖아요. 정감이 있다. 뭐 그 정도. 미남이니까나 즐겁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지. 편하고 대단했죠 옛날에. 남진이라 하면은 미남이고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지. 음색도 좋고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또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호감이 가는 그런 음색이고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그 할 때 막 제스처 눈빛도 휘어잡고 제스처도 그냥 멋있고 남진 오빠 보고 싶어요. 왜 안 나와요? 그럼 평론가가 보는 남진과 그의 노래는 어떨까요? 당시 한국 최고의 연예 기자 중 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홍택 씨입니다. 남진이 운도 참 좋은 가수예요. 어떻게 보면 남진이라는 가수가 그 무렵에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운이 좋았어요. 그런 스타일의 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분위기였었고 또 하나는 그 후에 나훈아가 나오면서 둘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죠.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만약 혼자만 노력을 했으면은 아마 오늘날 남진이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나훈아 마찬가지의 나훈아 입장에서 볼 때 또 남진이 많이 필요한 가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가요계는 어느 한 사람만 독주는 도저히 못하는 게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남진 운도 좋았다. 그다음에는 또 이 자기 변화를 많이 시도했어요. 이를테면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내서 춤을 춘다든지 또 노래의 장르를 좀 여러 가지 많이 바꾼다든지 가슴 아프게 풍의 노래를 부르만 부르지 않고 이를테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 부르게 된 것은 장르를 많이 바꿨다. 그다음에 영화 출연이 남진에게 큰 역할을 했어요. 남진이 크는 데 있어서는 가슴 아프게가 영화를 하면서 이제 출연하고 그 이외에 많은 영화들을 출연하게 되죠. 그게 그로서는 또 좋은 점이었었습니다. 남진의 활약상은 그렇고 남진이 우리나라 가요계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붐이에요. 우리 가요계, 한국 가요계를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 갖게 한 붐을 일으킨 것은 남진과 나훈아의 역할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로서는 이미자가 있습니다만 이미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나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뭐 팬클럽을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진은 팬클럽이 되지 않습니까? 나훈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열광을 만드는 그런 부음을 일으킨 것은 이 두 사람이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요계가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 가수였습니다. 1971년부터 3년 연속 가수왕의 자리를 지켰죠. 사랑이 스쳐간 자리, 임과 함께, 그대여 변치 마오. 이런 노래들이 연속 히트됐습니다. 그런 남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과 제스처였습니다. 오늘날의 초대형 콘서트 같은 리사이트를 7차례나 갖고 100회가 넘는 극장쇼를 위해서 늘 새로운 걸 보여줘야 했는데 미국 여행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엘비스 공연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으며 그의 그런 무대 의상은 그대여 변치 마오, 님과 함께 등을 부를 때 그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남진의 데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남진은 목포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김남진입니다. 호남 매일신문의 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부친 김문옥은 딸만 낳다가 50살에 그를 얻어 쉰둥이라 불렀고 그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 가정교사를 2씩이나 둔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러나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가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커서 배우가 좀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학교에 이제 콩쿨대회 하면 연극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학창 시절부터 뭐 연극하면서 대학교 와서도 이제 영화 배우 해보겠다고 하양대 영역과 다니면서 영화의 그 단역이죠. 지금 생각하면 조연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길은 기회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단역도 좀 한두 번 출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화가 배우가 스타였으니까 가수는 배우보다 훨씬 인기도가 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데 이제 그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험난한 길이구나 이게. 남진의 인생 항로를 결정지은 일은 대학 1학년 때 서울 우이동의 어느 허술한 공연장에서 발생합니다. 친구들과 노래하던 모습을 지켜본 악단 멤버가 작곡가 한동준을 소개시켜줬던 거죠. 당시 한동준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소덕사의 여승, 첫사랑 마더로스 이런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던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문화생이 되어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 그는 2년 뒤인 1965년 영화 그 순간을 참아라의 주제가이자 데뷔곡인 서울의 플레이보이를 발표합니다. 멋쟁이다 제1이다 서울 플레이보이. 김남진에서 남진으로 바뀐 것도 이때 일이었는데 남진이란 이름은 영화감독 문여성과 한동준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문여성 씨가 우리 한 선생님하고 친해요. 그분하고 내가 기억 어른분들이 한 선생님하고 앉아있다가 이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고향이 전라도 남쪽이니까 그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니까 그때 생각에는 레코딩만 판만 내면 가수가 되는 줄 알았죠.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까 생각했던 건 너무 틀렸고 방송에 한 번이나 2번 나왔을까요? 내 기억에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컸죠. 아,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아니구나, 사회라는 게. 그냥 가수라는 것이 뭐 좋은 노래, 좋은 음악 불러서 많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사회생활 제일 처음 느꼈던 첫 부분이죠. 마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무렵에. 예, 고향에 내려갔죠. 49제까지 다 지내고 그러고 있는데 한동훈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서울로 올라오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마음도 그렇고 있으면 고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그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가 됐으니까 서울 빨리 한번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죠. 새로운 각오로 취입한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였습니다. 그러나 남진은 이 노래에 애정이 없었죠. 자신의 노래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받았던 곡이 세 곡인데 연애 영번지, 토요일 오후,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듣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울려고 내가 왔나였어요. 울려고 내가는 접어버리고 연습하다가 그때부터 그 두 곡만 연습을 했죠. 타이틀은 성재희 씨가 최고 스타니까 성재희 씨 곡을 타이틀로 하고, 이제 순서 치자면은 송지훈 씨, 성태미 씨, 그다음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노래는 제일 판 안 틀기 어려운 제일 끝에 들어간 것이죠. 신인이니까 저 혼자. 그렇게 해서 그 옴니버스 레코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 곡을 해야 되는데 두 곡밖에 연습을 안 했잖아요. 한 곡은 울릉을 내오는 제가 싫어하니까. 근데 녹음하는 날 제가 다 세 곡씩인데 저는 두 곡만 하고 한 곡 울릉을 내오는 내가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김영광 씨가 작곡가가 아니라 가수입니다. 원래 한 곡이 비니까 자기가 한 곡을 기념으로 직접 부르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김영광 선생님이 굉장히 그 중국 빼가리라는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 됐다면 한 너다섯 병씩 먹어요. 그 독한 술을. 근데 그 옐로보이 있어요. 김영광 씨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 여성적인 음인데 술을 그 전날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녹음을 하는데 소리가 그 하이 음인데 올라가서 그 지르지를 못하게 꺾어져 버린 거, 소리가 쭉 나가야 되는데 소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 연결을 음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안 되니까 도대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전번에 그 연습하다 만 노래 그 노래 그냥 해버리자. 도저히 나는 이게 노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른지 대충 그냥 코드 잡고 해서 부른 노래가 울릉을 내가 왔나요? 떠리라 울면서 찾아오리. 이후 남진은 오아시스 레코드사와 양대 산맥을 이뤘던 지구 레코드로 이적하면서 박춘석 씨와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고, 1966년부터 미워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별아 내 가슴에, 그리움은 가슴마다, 우수, 어머님 등 일련의 히트곡을 쏟아냅니다. 또 이 노래들은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더 큰 인기를 모으죠.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히 치러야 했던 군복무. 남진은 해병대에 입대했고 월남 파병을 겪은 다음 71년 2월에 제대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합니다. 구릿빛 최고, 건강하고 활달한 스테이지 매너는 빠른 속도로 여성 팬을 흡수했고 최초의 오빠 부대가 생긴 것도 이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와의 첫 대면도 이즈음이었습니다. 저 71년도에 귀국을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 리사이트를 이제 광화문, 지금 세종회관이죠. 거기서 그냥 그야말로 리사이트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첫 시작이었죠. 그게 팬클럽도 첫 시작이고 어바부드라는 것도 그때가 첫 시작이에요. 그 공연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내가 올라와 있을 때 그 나훈아 씨 뭐 사랑의 눈물의 씨앗 뭐 이런 노래, 바보 같은 사나이, 그걸 올라오면서 들었죠. 저는 그 노래 참 좋구나 하고 이제 갔다 와서 처음 소개를 내가 받았던 게 나랑 한 동생에서 같이 노래했던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1972년 6월 남진은 뜻밖의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른바 나훈아 공연 중 피습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배후에 남진이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매스컴에서 라이벌로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라이벌로서 막 재밌게 이렇게 막 하고 있던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 사건이 큰 도화선이 더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그 놀래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나훈아 씨에게 그런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건 2, 3일 전에 저희 집으로 왔었어요. 아니 어쩐 일이다요 이 꼭두 새벽에.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인데? 뭐 촬영 스케줄이 변경됐다면 매니저한테 말하면 될 거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남진 씨한테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이벌? 헛다 이 양반. 아니 꼭두 새벽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내가 나훈아를 손을 좀 봐주려고 합니다. 뭐요? 시방 뭐라고 했어? 나훈아를 손을 봐줄 테니까 대신
나를 좀 도와주겠습니까? 아, 이 양반 시방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예?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원래 이 양반이 정말 이거 뭐시오? 당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든 무엇이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시방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넋 빠진 소리를 하시오? 라고 연예계가 무슨 깡패 집단인 줄 아시오?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시오. 잉? 그래서 좋게 타일러서 이제 좋게 타일러 줄 않으면 안 되죠. 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 진짜 그런 사건이 난 거예요. 여보시오. 삼촌, 소식 들었어? 소식이라니? 뭔 일이 생겼어? 뭐 하긴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는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씨발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나훈아 피습 사건 말입니다. 그 소식이라면 나도 들었어. 근데 그게 왜? 분위기가 요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흡사 삼촌이 그 사람을 사주한 것처럼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엇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씨발 그 친구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기자들이 색안경을 쓰고 있고 수사기관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일이 왜 이렇게 됐냐? 아니 그 일이 나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아무튼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검찰에 가서도 조사를 받았죠. 살다 나와갖고 또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아마 그 친구가 그 형무소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으니 알겠지만 이제 지금은 다행히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아주 절실한 그 신자가 되고 가정을 갖고 잘 살고 한 번은 제가 봤어요. 공연한 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아마 좋은 여자를 그 만나가지고 그 교인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1970년대 초반 가요계는 물론 우리 사회를 온통 뜨겁게 달궜던 그 사건으로 남진은 적잖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식지 않았고 이런 노래들이 잇따라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화 아가씨, 빗속에서 누가 우나.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요? 인기는 영원할 수 없다고요.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의 인기는 7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에는 심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수는 사랑의 박수를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거든요. 느낌이 사랑을 누구나도 많이 받아왔다가 어느덧 어느 때 그 박수 소리가 점점 귀에서 멀어진다는 걸 느낄 때 또 그 사랑이 조금 식어가지 않는 걸 느낄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갈등이 있죠.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남진이 돌아온 건 1982년. 그동안 가요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요 관계자들 역시 남진의 귀국과 가요계 복귀 소식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박춘석 씨의 빈잔을 비롯한 내 영혼의 히로인 등을 내놓았고 이 노래들은 남진을 기억하는 30대 이상의 팬들에게 어필되기 시작합니다. 네, 올해로 57. 그는 천여 곡의 노래를 발표했고 남부럽지 않은 인기도 가졌습니다. 아내와 세 딸이 있어 더욱 행복하지만 돌아본 세월 속엔 부끄러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후회뿐인 것 같아요. 하나도 후회가 안 된 일이 없고 모든 가장 이제 큰 후회라면은 가수로서 살아온 길이 조금 더 내가 좀 더 좀 충실치 못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실망을 줬던 한두 가지라고 그럴까요?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런 면 또 살아가는 생활의 어떤 중요했던 면에서도 아쉬움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도 참 팬 여러분들에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정적으로 애들 문제로도 여러 가지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도 참 마음에 좀 아픈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남진은 지금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훈아가 신곡을 발표하는 시기와 같다고 해서 또 한 차례의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의 맞대결이 기대되는데요. 남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좀 더 각성을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또 그런 기회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요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팬들에게 많은 관심도 받고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진 우리 곡들이 발표가 되고 활동을 해서 우리 가요가 다시 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많은 사랑을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진에게 기대를 갖는 건 그가 3년 연속 가수왕을 지냈다는 점보다도 그의 노래에는 희망과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때론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감동을 주었던 노래들, 몸동작 하나까지 관심의 대상이 됐던 스타들, 그 노래와 스타들을 다시 만나보는 연중기획 뮤직 다큐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진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김경태, 구성 이승규, 자료조사 유진원, 연출 이종만, 기술 유상호, 나레이션의 장혜선이었습니다.